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불과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체를 반사하는 빛을 보는 건데 무엇을 봅니까? 자, 첫 번째는 눈으로 봅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저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왠지 막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래요. 외우는 건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외울지 말지는. 자, 이 아일리드는 눈꺼풀이죠. 자, 퓨필은 동공입니다. 그 다음에 스클레라는 공막이에요. 흰자, 이 부분을 공막이라고 하고요. 아이리스는 홍채죠. 홍채. 다음에 여기 실리레이 바디는 모양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렌즈, 수정체죠. 수정체를 수축, 이완시키면서 가까운 곳, 먼 곳 이런 어떤 물체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모양근. 그리고 코니아, 여기가 각막이에요.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는 거. 제가 요즘 보니까 뭐 렌즈 삽입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아마 요 각막을 살짝 벗겨내고 거기다가 뭔가 장치를 하는 거겠죠. 요 아이리스는 홍채고 렌즈는 수정체고요. 그다음에 요 스클레라는 공막, 요 흰자 부분이고요. 비트리어스 휴머는 유리체입니다. 이거는 약간 투명이에요. 우리의 눈에 있는 액체고요. 그다음에 레티나는 망막, 그다음에 코로이드는 맥락막입니다. 눈 뒤쪽을 싸고 있는 요 망막 뒤에 있는 맥락막이고요. 요 포비아는 중심화입니다. 딱 눈의 중심이라 그래서 중심하고, 옵틱 너머는 시신경이고요. 옵틱 디스크 혹은 블라인드 스폿은 이제 맹점, 시신경 원판, 옵틱 디스크 원판, 시신경 유두 이렇게도 표현하는 이쪽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바로 레티나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그 빛이 결국에는 우리의 망막에서 추상체와 간상체를 흥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추상체와 간상체가 외부의 빛을 받아서 흥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전기 신호를 만들어요. 이 전기 신호를 결국엔 뇌로 보내서 우리의 뇌, 후두엽, 시각피질에서 이 자극을 파악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바로 망막에 있는 콘과 라드다. 콘, 추상체, 간상체, 라드. 자, 추상체는요, 색을 봅니다. 색. 밝을 때 작동을 하고 주로 색 판단을 합니다. 추상체, 색을 보고요. 간상체는 어두울 때 명암을 구분합니다. 명암을 구분해요. 추상체는 색을 구분하고 간상체는 명암을 구분한다. 추상체가 있다는 증거, 정목현상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콘이 이렇게 요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이제 콘입니다. 콘은 주로 요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실까요? 콘이 요 포비아가 가운데로 있죠.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옆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빈도가. 그쵸? 그런데 라드는 어떻습니까? 중심화에는 없어요. 중심화에는 없고 중심화 조금 옆에서부터는 여기가 가장 많고, 그래서 망막의 주변부에 있는 게 라드고 망막의 중심에 있는 게 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콘은요, 눈의 중심에 있으면서 색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밝은 빛에 반응을 해요. 정목현상, 어두울 때 강한 플래시를 팍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정면으로.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밤이더라도 밝은 곳에서 찍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어두울 때 갑자기 플래시를 퍽 터뜨리면서 정면을 찍으면 눈이 빨갛게 돼요. 그게 정목현상입니다. 왜 눈이 빨갛게 되느냐? 어두울 때는요, 추상체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주로 간상체만 활동해요. 그러니까 추상체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플래시가 탁 터져옵니다. 그럼 강한 빛이 들어오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이 추상체가 갑자기 흥분을 하게 돼요. 흥분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되는데, 추상체의 작동 원리는 얘가 흥분을 하면서 이 추상체 안에 붉은색 색소가 있어요. 그럼 빛을 받으면 이 붉은색 색소가 탈색이 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상체가 흥분할 때는 이게 붉게 변했다가 이 붉은 게 점차 옅어지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어쩌면 눈이 부시다는 것도 우리 추상체가 탈색할 수 있는 붉은색 색소가 다 달았기 때문에,
이게 눈이 이렇게 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은 빛을 했을 때는 눈이 확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이 추상체가 붉은색으로 확 변했다가 이게 탈색이 확 돼버리면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데, 자, 그런데 밤에 활동을 안 하던 추상체가 갑자기 흥분을 할 때 얘가 순간에 확 빨개지는데, 붉게 변하는데, 그때 정면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바로 요 동공 안쪽을 통해서 요 중심화에 있는 추상체가 붉게 흥분하는 것이 카메라에 담기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목현상 방지 플래시가 있습니다. 사진기 중에 저도 옛날에 있던 사진기가 그런 사진기였는데요. 적목현상 방지 플래시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 이걸 딱 찍으면은 플래시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플래시가 팍팍팍팍팍팍 터져요. 그러다가 찍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찍는 거야? 저거 뭐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펑 터지죠. 그러면은 작은 플래시가 팍팍팍 터지면서 눈에 있는 추상체의 탈색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빨리 탈색되라, 탈색되라, 탈색되라. 웬만큼 탈색됐을 때 탁 찍으면은 붉은색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낮에 사진일 때는 눈이 붉게 보이지 않느냐? 이 밝은 공간 자체가 여러분의 추상체를 계속 흥분시키고 탈색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붉은색으로 한 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조금씩 탈색되고 또 충전되고 탈색되고 이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간상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화에서 좀 벗어난 데 있죠. 대략 그래서 중심화에서 한 20도 정도 되는 곳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화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는 간상체는 어두울 때 명암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천문 동아리, 이 천체 동아리 혹은 천문학과의 사람들은요, 그냥 나안으로 만원경을 하지 않고 그냥 맨 눈으로 별을 볼 때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별을 본다면 이 시야를 얘로 맞추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약간 20도 돌려요. 그래서 초점은 저기다 보고 이쪽으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돌릴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고 얘를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봐야지. 근데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볼 때보다. 똑바로 볼 때보다. 왜? 눈을 똑바로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라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은 곳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면 똑바로 초점을 맞추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콘이 몰려있는 중심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종이에 쓴 걸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두울 때 사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때 어떻게 봐야 돼요? 고개를 약간 20도 틀고 시선은 여기를 향하고 이쪽을 봐야 돼요. 이상하지 좀. 옆에 누가 같이 자고 있으면 조심하세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놀랄 수 있어. 이쪽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은 이쪽을. 그래야 잘 보이는 이유가 라드가 어디에? 중심화에서 20도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바로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체, 간상체가 밝은 빛이냐 어두운 빛이냐 별로 이게 없을 때냐 이거를 이제 교대로 작용한다는 게,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극장에 영화 좀 늦어가지고 막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추상체가 막 흥분하다가 어두운 데 갔으니까 이제 간상체로 작동을 해야 돼. 그런데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두운 터널 속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으로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잘 못 보겠죠. 간상체로 작동하던 기제들이 수상체로 바뀌어야 돼서 이제 그 시간이 명수능, 암수능 그 시간이 걸리는 게 바로 우리 눈에는 두 가지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막에는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자, 맹점이 왜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요게 망막입니다. 이게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콘과 라드가 있습니다. 근데 콘과 라드가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등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빛이 통과돼서 얘네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보들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요. 여기서 보세요. 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콘과 라드가 흥분해서 정보를 이렇게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콘과 라드가 없어요. 나가는 통로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이 맺혀도 그 상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이게 이제 눈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콘과 라드가 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박혀 있다면은 그냥 눈알 뒤에서 콘과 라드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묶어서 마치 머리 묶듯이 뒤로 빼면 될 텐데, 눈알은 여기 있는데 콘과 라드가 이렇게 향해 있어요. 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향해 있죠. 그럼 얘네들이 흥분을 해서 요 팔 쪽으로 정보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니까 요 한 부분은 이제 콘과 라드가 없어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전달 방향 때문에
콘과 라드가 이제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망막에서 안 보이는 곳이 있다? 아니, 나는 다 보이는데? 사방을 다 둘러봐도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눈을 이렇게 닫고 요 십자 표시에다가 가까이 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쳐다보세요. 요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까이다 띄워보면은 어느 순간 요 옆에 있는 애가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사라졌죠? 사라졌죠? 걔가 지금 여러분의 여기에 상이 맺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양쪽 눈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평소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실 때 얘가 사라질 때 그 사라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라지는 부분이 4차원처럼 뻥 뚫려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흰색으로 돼 있죠. 여러분 종이색으로 돼 있어요. 붉은색 종이를 가지고 가시면 거기가 붉은색으로 채워지고 파란색 종이를 가지고 파란색으로 채워져요. 왜 여기에 정보가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치 어떤 색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은 보는 거 이상을 본다는 증거예요. 이 옆에 있는 정보들로 거기서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일단은 시각세포의 작용이긴 하지만 어떠한 상이 맹점에 맺혔을 때 그 부분이 완전히 4차원처럼 뻥 뚫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색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 주변 색깔들로, 주변의 이미지들로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바로 맹점. 사실 우리 눈에는 어떤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콘과 라드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뒤로 줘서 이제 우리 뇌 쪽으로 보내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 콘과 라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곧바로 시신경 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이폴라 셀이 있어요. 콘과 라드에 바이폴라 셀이, 얘네들이 바이폴라 셀입니다. 그리고 바이폴라 셀을 받는 애들이 갱글리온 셀이에요. 그래서 콘과 라드, 바이폴라 셀, 갱글리온 셀이 있죠. 그런데 바이폴라 셀과 콘과 로드 사이를 이어주는 애들을 호리즌탈 셀, 수평세포, 그리고 얘네들을 이어주는 얘네들 세포들을 아마크린 세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과 라드, 바이폴라 셀, 갱글리온 셀, 그 옆쪽으로 이어주는 애들이 호리즌탈 셀과 아마크린 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콘과 라드와 함께 이런 세포들이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세포들을 말씀드리는 거, 수평세포와 아마크린 세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외측 억제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측 억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헤르만 헤링의 그리드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링 그리드라 그래요. 그냥 뭐 간단하게 검은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약간 검게 보이시나요? 이쪽이? 요 교차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답을 좀 해줘야 돼. 예. 동영상 보는 사람은 나 혼자 떠드는 줄 알아. 이게 약간 검게 보이죠? 여기는 검고, 여기는 비교적 하얗고, 여기가 좀 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회색과 이 회색은 사실은 같은 회색이에요. 그런데 얘보다 더 어두운 회색처럼 보이죠? 그쵸? 얘는 조금 더 밝게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마흐밴드인데, 검은 거, 그 다음 조금 회색, 좀 더 밝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회색도 여기가 약간 밝습니다. 그렇죠? 여기 얘가 좀 어둡고, 얘가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얘가 같은 적이에요. 근데 왜 이 검은 쪽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좀 더 밝게 보이고, 얘보다 좀 더 밝은 쪽 얘네들은 좀 더 어둡게 보일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외측 억제 현상인데요. 자, 여기서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콘과 라드가 이 빛을 받아서 그 다음 세포를 보내는 과정에서 수평세포와 아마크린 세포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하고 서로 억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외측 억제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00이라는 강도의 빛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A, B는 100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C와 D는 20이 들어와요. 그런데 일예로 이 세포는 이 정보들의 각각 10%씩을 옆으로 보내서 억제시킨다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에서 10% 이쪽 보내고 10 이쪽 보냈어요. 그럼 얘는 이제 80이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서 서로 억제해서 보내고. 그럼 여기에서는 얘 볼까요? 얘는 100에서 얘로부터 10이 왔어요. 그리고 얘로부터 20에 10%니까 2가 왔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정보가 12에서 손상이 돼서 88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서 10 정보 회방을 받았고요. 이쪽에서 2를 받았어요. 그럼 20이라는 정보가 8로 온 거고요. 얘는 20에서 옆에서 2 받고 옆에서 2 받아서 16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콘과 라드가 그 이후의 세포들과의 연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의 일부분을 옆으로 보내면서 옆 세포의 흥분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처음 보실 때는 막 헷갈리시는데 집에 가서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B 쪽에는 100이라는 강도의 자극이 들어오고 CD는 20이라는 강도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은 100, 20이 아니라 80, 88, 8,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느냐? 요 강한 자극은 약한 자극 옆에 있을 때 더 강해지고 이 약한 자극은 강한 자극 옆에 있는 부분들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운 부분 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이 더 밝아지고 얘보다 밝은 부분 애 옆에 있는 애들은 더욱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 다시 말해서 밝은 쪽에 있으면 더 진하게 보이고 진한 쪽에 있으면 더 밝게 보이고 같은 거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세포들의 연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동시대비 예고요. 이게 헤르만 헤링의 격자고 이게 마흐 밴드입니다. 그래서 수평세포와 아마크린 세포, 이 옆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애들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가 받은 정보의 일부를 옆으로 보내서 이 옆의 정보들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적응적입니다. 적응적이에요. 주변 맥락보다 선명하게 지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상황에 비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적인 하나의 기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눈에서 콘과 라드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전달돼서 결국에는 뇌로 가야 되는데요. 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각 정보가 이동을 하느냐. 자, 이렇게 눈이 바로 뇌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 요 시신경이 요 시교차, 옵티카이즘, 요 시교차라는 부분에서 좌반구와 우반구 쪽으로 바뀝니다. 좌반구와 우반구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시상이라는 부분, 시상을 통해서, 이게 시상입니다. 셀러머스가 시상이에요. 시상의 시각 영역을 통해서 이 후두 옆에 비주얼 컬텍스, 시각 피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거의 핵심은 눈이 아니라 뇌라는 겁니다. 눈은 뭐예요? 그냥 리셉터,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보는 곳은 우리의 뇌에서 보는 거다. 그래서 대뇌 피질의 후두엽에서 보는 거다. 눈이 멀쩡하더라도 요 시신경, 그러니까 후두엽 쪽에 요 시신경, 시각세포와 관련이 있는 요 신경계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 중에 루이소체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요 후두엽에 생기는 치매가 있는데요. 요 어른들은 환각을 계속 봅니다. 환시를 계속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세포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의 핵심은 사실은 어쩌면 눈은 기계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실제로는 요 후두엽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 시상에서 요 시각이 담당하는 부분을 외측 슬상액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생리심리학에서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수용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용장은 이 가끔 이제 나오는 개념이라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를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제가 헷갈리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 수용장애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고양이에게 실험한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어서 그 실험을 설명하려면 수용장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고양이 망막에 점도 찍어보고, 이 점을 찍었다는 게 실제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앞에 보게 하고 스크린에 점도 찍어보고, 스크린에 점을 찍으면 고양이가 그걸 응시하면은 그게 망막에 맺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크린에다가 이런 직선도 한번 찍어보고, 이런 곡선도 찍어보고, 그래서 고양이 망막에 다양한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고양이 망막에서 맺힌 상들은 결국에는 후두엽으로 오잖아요. 이 후두엽을 열어서, 고양이 후두엽을 열어서 요 세포 몇 개에 이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요 세포라고 합시다. 요 세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앞에 화면을 응시할 때 약간 11시 방향에 점을 찍었는데 요 세포가 흥분하지 않았어. 오케이. 그럼 12시 방향에 찍었어. 그래도 이 세포가 흥분해. 1시 방향에 찍었어. 그래도 흥분해요. 2시 방향에 찍었어. 흥분해. 3시 방향에 찍었는데 흥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1시, 2시. 12시, 1시, 2시에 찍힌 점. 그것이 여기 망막에도 찍히겠죠. 앞을 응시하니까. 요 세포의 수용장을 찾은 거예요. 이쪽 부분. 쉽게 말해서 요 세포가 흥분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이쪽이더라. 그래서 수용장애라는 것은 어떤 시각세포의 수용장애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세포? 보통 후두엽에서 뽑아냅니다. 이 후두엽의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영역. 그럼 수용장은 어디 있어요? 뇌에 있어요? 망막에 있어요? 망막에 있는 거예요. 수용장은 아시겠죠? 대신 어떤 시각세포의 수용장, 그러면 어떤 시각세포는 어디 있어요? 망막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후두엽에서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꼽아놓고 요 세포가 흥분하려면 망막 어느 쪽에 상이 맺혀야 흥분하겠느냐. 그래서 그 후베렌 위즐이라는 사람들이 고양이 후두엽에서 이 후두엽 몇 가지 세포들의 수용장을 찾은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실험이 되게 유명해서 수용장 개념이 나오는데, 수용장은 망막에 있다. 단 어떤 세포, 이거는 보통 후두엽에서 찾는 이 세포가 흥분하기 위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 그것이 바로 수용장이다. 그래서 수용장은 망막 부위에 있는 거고, 수용장을 언급할 때는 어떤 시각세포의 수용장이다라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